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두어 달 앞둔 이맘때쯤이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2025년엔 안정을 기할지, 도전을 해볼지 등등 정말 무수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Yes or No를 준비했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일에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타로에게 꼼꼼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최대한 집중해서 카드를 골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후원 기능을 통해 엔젤 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1번, 2번, 3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 앞에 놓이셨나요? 자, 이 카드는요, 예스의 방향을 뽑아본 겁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오, 남성의 카드가 나왔다. 자, 사실은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할 때 감정, 정서,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 후에 생각을 해 보면 '아 그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볼 걸.' 하는 후회가 따르는 일들이 좀 많죠. 자, 이 남성의 키워드는요. 합리성, 이성과 논리, 옳고 그름, 계산,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감정과 정서와는 좀 거리가 멀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뭔가 정서적으로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끌리니까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라는 길로 가는 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번 여러분들께서 놓여진 상황들이 정말 무수히 많겠죠. 정말 많은 갈림길이 있을 텐데 어떤 길이든 옳고 그름에 대한 좀 합리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염두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 남자 카드는요. 가까운 남성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남성이 하는 말과 행동에 좀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남성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나의 선택이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남성이 꼭 귀인이나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선택을 바꾸기도 하니까 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좀 뽑아 보고요.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풀어 볼게요. 음. 자, 우리 여러분 요즘에 생각이 좀 많으시네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이 집중하면서 어찌 보면 명상 상태에 빠져 있다. 내면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빠져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달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는데요. 이 달은요, 그냥 사소한 것에 불안하거나 사소한 것에서 걱정을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굉장히 심오한 세계에 빠져들 때, 그럴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번에 펜타클 카드가 떴죠. 뭔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또는 두 가지의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두고 이리저리 저울을 재고 있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실과 이상, 그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게 최선일까? 이 둘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과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시기에서는 이 6번의 컵, 과거를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어떤 외부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또는 나와 연관되는 사람들 또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괜시리 옛날 생각에 좀 젖어들기 쉬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고 또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 인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진정 내 삶에 어떤 작용을 했는가,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실상 이런 남성적인 요소보다는 여성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요. 좀 감성에 젖어들고 정서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다소 조금 이상에 가까운,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내면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커서요. 이 타로 카드가 다시 명확하게 길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다시 포커스, 포커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껏 뭔가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다던가, 요즘 따라 괜히 좀 옛날에 썼던,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뒤적여 본다던가, 괜히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그런 좀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인정을 해 주시되, 다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태양 카드가 떴는데요. 이 태양은 아버지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신, 아버지, 또는 나의 보호막, 보호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에게 과거에 어떠한 무수한 많은 일이 있었건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신의 배려이자 보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떠올릴 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감사에 대한 마음, 내가 초심을 다잡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채우는 거, 거기에 그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후회, 미련, 또는 복수심, 강박, 재회,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방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전자보다는 후자인 경우에 뭔가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과거의 흐름을 좀 되짚고 그게 나에게 줬던 의미를 막 풀이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훈보다는 어떤 앙심, 응어리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경험이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삶을 잘 통제하고 꾸려왔던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현재 어떤 과정에 놓여 계시다면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팩트 체크를 좀 분명히 하시는 거.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팩트 체크를 해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어떤 걸 선택하시든 사실 우리 여러분은 늘 그걸 선물로 여기고 기회로 삼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려볼까요? 두 장의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자, 조언.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정말 우리 여러분에게 찰떡 같은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자, 한 장은요, 우리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방향이고요. 그리고 먹어야 될 마음입니다. 행동해야 될 방향으로 교황 카드가 떴네요. 이 교황은요, 쉽게 말하면 교육자예요. 조언자고, 중재자고, 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고, 하늘이 주는 선물이었고, 나를 지탱해주는, 또 나를 멀리 태워다주는 그런 말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맥락에는 배울 점이 있다.
그 경험 자체가 스승이고 교훈이며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알려주는 조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행동 지침으로 본다면 더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썩 땡기지는 않는데, 뭔가 좀 꺼려지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데, 이건 감정이죠. 근데 그러고 싶은데, 좀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길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래, 이게 맞다. 하는 선택지도 있겠죠, 분명. 기분 좋게 가는 건 아니지만 옳기 때문에 가는 그런 길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길 위에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마음가짐에서는요, The World가 나와줍니다.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요, 보호막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 The World는 천국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순간, 완성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에서는 그래,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이 어딜 가든 어디에 놓이든 누군가와 함께 하든 도울 일은 하늘이 알아서 도와줄 거고 보호할 만한 것들은 알아서 보호해 줄 것이니 안정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체리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요. 진실 속의 환상을 분리할 것. 쉽게 누군가를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자의 카드는 가까운 남성이 옳거나 또는 훌륭한 귀인이라서 영향을 받는 수도 있지만 아예 반대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사람을 꼭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혹시나 여러분이 믿고자 함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진실과 거짓, 그 진실과 환상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산전수전, 공중전, 돌려차기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만 안다면 쉽게 넘어가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체리는요. 여러분의 내면 또 주변 사람을 주의 깊게 탐색하라 라는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렌즈의 초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을까요?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 방향으로 가세요. 여기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예스의 방향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토성에 낙하하는 새가 나왔네요. 자, 정말 화려한 빛 속에 좀 떨어지고 있는 뭔가 몸을 맡기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보입니다.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날개만 펴고 그냥 쭉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카드는요. 신의 섭리에 몸을 내맡긴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이 선택할 방향은 자연스럽게 가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억지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시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과하게 무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이러지 말고 그런 선택지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 중에는 우아함, 보호받음 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 안에 있으면 나는 자연히 보호받을 수 있고 우아함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내가 나의 명성에, 권위에 또는 나의 이때까지의 경력에, 경험에 또는 인간성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결정,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토성은요, 좀 빠른 길보다는 느리고 묵직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보다는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거나 또는 당장의 기회를 잡고 뭔가 치고 빠지는 그런 분야보다는 이때까지 내가 잘 꾸려왔던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 더 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카드는요, 신의 섭리에 몸을 내맡긴다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몰입하는 그 상태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길한 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번 선택지를 좀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의 흐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오, 와,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현재는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죠? 뭔가 쉬어가는 느낌, 휴식의 시간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죠? 10월이면 지금 연말이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비축해둬야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올해를 살짝 마감하는 듯한 벌써 약간 휴식기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러분의 모습에 Four Swords 4번의 검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4번의 검카드 그냥 이미지로만 보셔도 누워있죠? 그쵸? 자고 있는 건지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튼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 놓일 그런 공간이나 시간은 꼭 확보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번에 소즈, 투 소즈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불안이 클 때나 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주변 상황을 보면 더 월드, 세계관 카드가 나와서 이미 올해에 여러분이 읽어야 할 것들, 성취해야 할 것들, 결과 내줘야 하는 것들을 이미 완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업적이나 결과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완수를 했대요. 그리고 이런 타로나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 한 해에 주어지는 영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과제를 완수했을 때에도 이런 더 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올해의 영적인 과제는 내가 다 완수했기 때문에 쉬어도 좋아. 그래서 내면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시기를 기다리거나 내가 신중을 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좀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이 이 낙하하는 새의 방향으로 알아서 선택을 잘하고 나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 카드에도 데스가 떠서요. 이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제 같은 선택을 하지도 않고
같은 걸로 고민하지도 않고 뭔가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도 없는 거야 라는 게 완전히 정립돼서요. 이거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알아서 잘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깐 쉬다가 문득 '아 이게 맞나? 나도 연말 끝까지 좀 달려나가야 하나? 좀 무리를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 살짝이라도 드신다면 얼른 집어넣으시고 네 그 상태를 조금 즐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에 겉으로 증명해 내보이는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랬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결과가 이 완수된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충만해짐을 느낀 거 또는 '과거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영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했어. 다시 나는 태어난 사람과 같아.'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과제의 완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토닥여주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이런 재정비에 대한 속성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의 분야를 성장시켜 나갈까? 체계화시켜 나갈까? 또는 변혁이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네. 변혁과 개혁을 앞두고 다시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쓰시지 않을까 해서요. 네. 저는 뭐 응원만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뽑아 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2장의 조언입니다. 자, 2장의 카드. 오, 진짜 우리 여러분 올해나 내년이 정말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 전환점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뭐 대운의 예를 좀 들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삶의 모든 국면에서 완전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섭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것도 선택이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되시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서 보상받게 되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 방향으로는 할 게 없어요. 외부적으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거나 뭔가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깨우침들, 자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쉬이 넘기지 마라.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 카드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재평가되고 재검토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심판이고 평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재정비의 시간을 알차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몸이 편안하게 쉬는 것도 좋은데요. 뭐 커리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만들어 놨던 포트폴리오나 데이터나 쌓아놓은 기반이나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하나하나 좀 재평가해보는 그런 시간 분명히 가지시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속성도 있죠. 심판을 받아들인다, 평가를 인정한다 또는 알아차림에 대한 키워드로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평소에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면 좋다라고 해서 명상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가짐에서는요. 퀸 소주가 떴는데요. 아하. 자, 퀸 소주는 규율과 규칙, 규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런 저지먼트
퀸 소주가 함께 짝으로 나온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한마디로 내가 뿌렸으니까 걷었지. 그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났고, 내가 만난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무엇이든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그러하니 그러한 것들을 끌어당긴 거야 라는 걸 인정하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것들을 평가할 때에도 어떤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정에 호소하지 말고 조금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시켜버리고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건요,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스가 떴잖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 정말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패턴을 버려야 함을 나 자신이 너무나 뼛속 깊이 자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인간은 자각하고 인지하면요, 그 다음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내가 빨리 놔줘버리고 어쩌면 상징적으로는 무덤을 파서 그냥 그 속에 다 넣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연의 섭리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떨어지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뱀은요, 함정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이 주는 덫이나 함정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내 스스로가 파는 함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특히나 잘 살펴보라 라는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는 조언을 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게 재정비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좀 단호할 때에는 좀 단호해져야 하고, 뭔가 썩은 부분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도려낼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시나요? 예스의 방향으로 뽑아본 한 장의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와, 이 카드 진짜 오랜만이네요. 목성의 유산상속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뭐 전승, 증여, 뭐 상속, 계승, 기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해골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골이 있는데 이 옆에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남긴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래도록 나의 명성이나 이름이나 또는 뭐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가치가 지속될 수 있고 남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또는 내가 이걸 받는 쪽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요, 맨땅에 헤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 어느 정도 깔려있는 밑바탕을 가지고서 활동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안정을 기하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현재 상황을 보고 좀 더 풀이 이어가 볼게요. 음. 오호. 자, 우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놓여 계신다면 잠깐 보류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에 8번의 소즈,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에 더 풀, 어릿광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기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것들 또는 새로운 영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기래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이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도 힘든데 이 새로운 걸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지? 이거 못 본 척 해야겠다.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되겠죠. 또는 긍정적일 때는 어머, 이런 세상도 있었단 말이야?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얼른 뛰쳐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야,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이런 세상도 있어, 저런 세상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난 안 볼래. 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았거든. 그 이외의 세상을 인정하는 게 난 두려워.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돌리시는 느낌이 좀 커요. 당장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누군가를 좀 추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본 사람들 또는 내가 지향하는 바를 먼저 좀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물론 누군가를 따르는 것도 훌륭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얘도 맞아, 쟤도 맞아 하면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택지들 또는 새로운 동기부여감들, 영감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텐데 오랫도록 길이길이 전승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는 누군가를 추종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것을 하게 될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약간 카피를 한다던가 모방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결국 내가 맞다고 믿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 또한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한계선상을 지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팔수가 모습으로 뜰 때에는 해볼 만큼 거의 다 해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애초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본질을 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새로운 끌림이 있을 텐데 그 끌림에 순간순간 반응하고 추종하기보다 하나의 전승되어지는 어떤 문헌을 보듯이, 또는 본질을 더 강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자극제로서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인지하시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핵심에 태양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태양의 속성은 긍정성에 대한 속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환하게 세상을 다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근원이나 본질을 이야기하는 상징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또는 현실적인 것들만 따져서 결정을 하려고 하셨다면 좀 섣부를 수 있는 시기래요. 어떤 득실의 관점보다는 해당 일 또는 선택이 가지는 본질,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으로 나는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뽑아 볼게요.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자, 행동해야 되는 방향으로 퀸컵이 나왔는데요. 퀸컵의 긍정성은 뭐냐면 귀감이 되는 존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딱 지금 메시지랑 일맥상통하죠. 대대로 내가 전승되어진 거, 뭐 유산 상속, 내가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성취나 결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입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선택은 무엇이며 또 내가 강하게 끌리는 정말 진심이 끌리는, 동하는 그런 선택은 어느 쪽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퀸컵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약간 예를 들면 김연아 씨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연아 씨도 피겨가 그 대중에게 유명하기 전에 본인이 정말 많은 시간 훈련하고 성과를 낸 것들을 입증하면서 피겨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퀸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맞다면 뭔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좀 더 전문성을 특화시키거나 또는 전승시키려고 하는 오랫도록 남을 만한 어떤 성과, 성공을 하기 위한 선택이나 고심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김연아 같은 그런 길로 가는 선택은 무엇일지, 어떤 쪽에서 확실한 귀감이 되어줄지 이런 것들을 염두하시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9번의 소주가 마음가짐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 소주는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예견해 보니 내가 이런 역할을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고 오랫도록 전승되어질 것 같고 또 나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의 어떤 소명과 닿아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미리 예견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랍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끊임없이 그려보고 해석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 8번의 소주잖아요. 지금 9번의 소주의 방향성이 나왔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랍니다. 네. 뭔가 해석의 방향이 거국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의 정신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대단한 걸 할 만한 그런 재능은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럴 만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전제를 깔아보시고 좀 더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래야 지금만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의 키워드는 단순함, 정직함, 순결함, 선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당장의 어떤 결과치만 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나를 좀 짓밟는 느낌? 좀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래야 되지? 그쵸? 굳이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해서는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당근만 먹여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근을 좀 많이 먹여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추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3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을까요? 예스의 방향으로 뽑아본 한 장의 카드인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토성의 돌섬 카드가 나왔네요. 저 멀리 조금 쓸쓸하게 또는 묵묵하게 우뚝 서 있는 돌섬입니다. 이쪽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건요,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가만히 있길 선택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뭔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딜레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괜찮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 그래도 무리해서 변화를 좀 해볼까 하는데,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많이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 볼까 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거 잠깐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의 리스크가요, 나중에 어떻게 득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리딩을 해보면 댓글에 그때는 틀린 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맞더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았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좀 갑갑하고 답답한 시기이긴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요거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보죠. 오, 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 큰 결심하셨네요. 근래에 뭔가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크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요즘에는 새로 보여지는 것들도 많고요. 제가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느끼고 있고, 또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패턴들,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바라보니 좀 달리 보여요. 이런 뉘앙스가 강하네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일상의 어떤 반복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재해석이 되는 그런 지성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도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된다던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던가, 여러 가지 서적,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시야가 트인다던가, 정보를 얻게 된다던가, 이런 이유로 예를 들 수도 있겠는데, 무엇이든 좀 잘 받아들여지는, 잘 수용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조금 바깥 활동을 좀 늘려본다던가 욕심이 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선택 방향에 토성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모든 행성이나 모든 별자리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좋고 나쁨이 있다는 얘긴데 아무리 좋고 나쁨이 있어도 토성은요. 약간 흉성으로 아주 대흉성으로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흉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 흉성이 가지는 요소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뭔가 이동하고 싶거나 변화를 주고 싶거나 외부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다소 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이직이라던가 이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돈이 많이 드는 시간이나 체력적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투자되어야 하는, 그래야 바뀌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이사 날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집 구해야 되는데 사방팔방 내가 막 돌아다녀도 구해지지를 않아요. 내가 꼭 마음에 들면 너무 비싸.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또는 저는 커리어에 빗대는 거 좋아하니까 뭐 커리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정말 많은 정보, 고급스러운 정보나 넓은 세계가 있어서 정말 신기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해도 끝이 없네요. 이걸 배워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 아니면 적절하게 나에게 투자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니 정말 의미 있는 곳에는 써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101 또는 뭐 클래스 U 뭐 이런 강의들도 많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 모임이나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상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텐데 그거 괜찮으면 해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핵심 카드에 9번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일단 내 만족은 된다라는 거니까 이 토성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좀 감당하긴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 토성을 따라가면 좀 더 좋은 값에 좋은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적으로 본다면요. 이제껏 우리 여러분이 혼자서만 그냥 충족감을 느꼈던 그런 활동이나 알미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지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모양으로 좀 바꾸거나 발전시켜서 성공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고 또 보여지고요. 왜 우리가 혼자 음미하는 것과 내가 음미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 않으실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핵심은 내가 이렇게 고립되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는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조언 카드 좀 뽑아볼까요? 오, 진짜 그러네요. 준비하는 과정이 맞군요. 그쵸? 오. 자, 행동 방향과 마음가짐인데요. 행동하는 측면에 3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 미대생들의 모임 같죠? 그쵸? 어떤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의 파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잖아요. 당분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너무 많은 가능성을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가면서 묵묵하게 내가 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선택을 했다면 계속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음가짐에서는 7번의 완즈가 나왔는데 세븐 완즈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도 합장을 하고 뭔가 고개를 싹 돌리고 있죠. 근데 그 아래에는 나뭇가지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현실에서 나를 자극하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에 반응하기보다 내 내면의 세계, 나의 이상적인 세계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외부의 어떤 세계가 중요했다면 이런 고립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립되어지라라는 건 내 내면 안에서 응축하는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소년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온 카드인데요. 소년 카드가 주는 핵심은 뭐냐면 단순함, 정직함, 순수함, 또 선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또는 응축해가는 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벽을 만난 것 같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요인을 만났을 땐 이 단순함, 정직함, 선함, 순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좀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